시작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이제 뇌생식기 검진입니다. 그러면 뇌생식기 검진을 하려면 질경을 삽입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생리 중에는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질세척, 성교, 양모 또 나오죠. 윤활제 사용하지 말고 방광비오라, 쇠석이. 이건 당연히 다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가 다 틀리죠. 그래서 크기에 맞는 질경을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당연히 따뜻한 물로 적셔서 따뜻한 질경을 넣어야지. 갑자기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힘을 빡 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찬 건 넣으면은 되게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덮여서 사용해라. 그 다음에 처음에는 질구 벌리고 외구 사정하면서 삽입하는 건 아실 거고요. 처음에 질경을 처음부터 벌리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닫은 상태로 삽입을 하는데 후벽적으로 45도 아래쪽으로 향해서 비틀어 삽입한 다음에 질경의 날이 수평으로 된 다음에 회전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질 안으로 다 들어간 다음에 경부가 보이도록 질경을 벌리고 나사를 고정하면서 사정을 해야 되죠. 제일 먼저는 시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색깔, 위치, 열상, 궤양 이런 거는 금방 아실 겁니다. 이런 게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말 및 궤양 검사를 하게 돼요. 펩스메어 검사도 질경을 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질 안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펩스메어 검사를 하는데 자, 세 곳에서 분비물을 채취하죠. 경부 내부, 그 다음에 편평, 원주, 상비, 접합기가 항상 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아까 질 후원계에서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세 곳에서 자궁 경부암 진단을 할 때 여기서 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설명드렸었죠. 배양을 검사할 때는 펩스메어를 한 다음에 한다, 하기 전에 한다. 하기 전에 세포 배양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펩스메어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진을 하면 되죠. 그래서 경부 시진이라든가 질벽 시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양손 촉진법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 이런 자궁 부속기 그죠? 직장 사이에 두 손을 넣어서 촉진을 하는 게 양손 촉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한 손으로 엄지, 검지는 음순을 벌리고 소독장갑을 찐 검지, 중지를 넣어서 윤활제를 바른 다음에 삽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질 속에 있는 손가락을 빼내기 전에 힘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궁 크기, 모양, 그 다음에 난소 크기, 질병 상태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난소 그림을 보시면 아시죠? 한 손은 어디 쪽에 있어요? 그죠? 치골결합이라든가 배꼽 있는 부분에서 복부에 올리고 있고 한 손 장갑 낀 손은 검지시지 넣어서 질강으로 삽입하는 거죠. 이게 양손 촉진법입니다. 네, 정상적인 거는 3, 4cm가 정상 이하가 정상이다 이거보다는 중요한 건 정상적인 난소는 촉진된다, 촉진되지 않는다. 촉진되지 않는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폐경이 닿으면 자, 폐경이면 난소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더 작아지는데 폐경이면 더 촉진이 안 되겠죠. 정상적인 경우도 안 되는데 폐경이면 더 안 만져져. 근데 만져지면 종양인 거야. 그쪽 부분에. 그다음에 난관도 그러니까 정상인 경우는 난소 난관 다 안 만져진다고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직장 질건입니다. 자, 검지는 천천히 질강으로 넣고요. 중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손을 한번 봐보세요. 가운데 손가락. 항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넣어서 항문으로 넣은 다음에 힘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문 조인근을 보는 게 직장 질 검사예요. 그래서 자 힘을 줬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뭔가 빠져나와. 자궁이 후굴대, 정경정굴이었죠. 내가 뒤로 넘어가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만약에 힘을 줬는데 변이 나와요. 혹시 그러면 거기에 피가 섞였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경정굴이어야 되는데 후굴대요. 그럼 직장병에서 자궁이 만져드는 거죠. 자궁 뒤에 직장이 있다 그랬죠. 근데 직장이 딱 넣었는데 직장병에서 자궁이 만져지면 얘가 앞으로 구부러진 게 아니라 뒤로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경이 되면 난소 위축으로 촉진이 안 돼야 되는데 만지면 또 종양인 거고요. 또 만졌는데 아파요. 염증인 거고요. 자궁은 만져져야 되는데 만져지지 않아. 그러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문 검진이죠. 항문에다가 항문 주위를 문질러서 항문 조인근을 이완시키고 먼저 이완을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녀인 경우에는 처녀막 보호를 위해서 항문 검진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과 가면 처녀냐 아니냐를 먼저 물어보게 돼 있어요. 질경 검사를 하게 되면. 근데 그거를 말하고 해야 되지 진짜 처녀가 질 쪽으로 넣어서
검사하면 절대 안 되겠죠. 또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비정상적인 거는 그냥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흐름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계획에 대한 문제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임하는 문제들 의외로 잘할 것 같은데요. 우리 여학생들 보면 참 몰라요. 그나마 간호학과 학생들은 좀 알 것 같은데 간호학과 아닌 학생들은 생각보다 이쪽에 무지한 친구들이 참 많아요. 자, 가족 계획, 그죠? 정의죠. 이건 흐름으로 보셔도 되죠. 계획적으로 분만하는 거. 피임은, 자, 착상하는 거를 막는 게 피임인 거죠. 그죠? 보시면 돼요. 자, 피임 방법의 이론을 보면, 자, 원리는 임신 과정에 4단계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1단계에서 4단계. 이 과정 중에 한 단계를 방해해서 피임을 하는 게 이 방법입니다. 1단계는요, 성세포 생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환을 제거해버리고 난소를 제거해버리면 성호르몬이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임이 되는 거고, 2단계는 배란을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란할 때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란을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남자 정자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는 먹는 경구 피임약들이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주사도 있고 피하 이식법도 있고요. 영구적인 거는 다 잘라버리는 거죠. 절개를 하든 절제를 하든